기상 전문가와 함께 사상 최악의 폭우가 덮친 원인과 앞으로의 날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장마가 이미 끝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비가 다시 길게 또 그리고 많이 오는 건가요? 자, 이제 우리가 통상 장마라고 부르는 것은 6월 말부터 7월 상순까지 한반도 주변에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약 한 달 정도죠.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를 말하고 있죠. 예. 근데 올해는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고 또 7월 25일에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끝나면서 북태평양 고기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로 확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정말 이번에 매우 이례적으로 8월 8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 전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한 건데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에 이게 이제 생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쪽 기단과 남쪽 기단의 세력이 아주 팽팽하다 보니까 정체 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오래 지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정체 전선이 2차 장마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압 배치라든가 또 기상 요소들이 장마 전선과 아주 매우 비슷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2차 장마는 대개 통상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장마를 이제 2차 장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부르기 어색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흐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바뀐다고 본다면은 이제 이번에 시작되는 장마를 2차 장마라고 불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이번 중부지방 중심 집중호우가 또 집중된 지역이 서울, 동작과 강남, 또 경기, 광명, 인천 등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렇게 폭우가 이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대개 장마 전선이 만들어지면 좀 광범위한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폭이 아주 좁은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북쪽에 지금 굉장히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온 차이가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는 아주 강한 비가 내리는 폭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좁은 폭 중에서도 또 비가 그 폭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내리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부르는데 이 코어 지역이 거의 동서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거는 남북으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 이제 어제서부터 한번 비가 많이 내린 지역 보면은 인천서부터 시작해서 광명 해갖고 동작, 관악, 그다음에 강남, 서초, 그다음에 양평이거든요. 거의 보면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불안정하게 변했던 지역이 남북으로 가장 불안정해서 대개의 불안정이 가장 심했던 지역.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정론이 발생하면서 천둥번개 또 발생하게 되면서 아주 많은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이번에 서울 동작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141mm 그리고 하루 강수량이 381mm로 두 가지 모두 115년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시간당 141mm라고 하는 비가 얼마나 되는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알기 쉽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게 이제 기상청에서 호우경보 기준이 경보입니다. 주의보가 아니라. 네. 3시간에 90mm 이상 내리면 호우경보입니다. 아주 매우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면 매우 위험한 강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저희 경험칙입니다. 1시간에 30mm 이상 비가 내릴 때 거의 자동차 이 와이퍼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해봐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게 시간당 30mm 정도입니다. 저는 시간당 50mm 정도 내릴 땐 제가 이제 직접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새까맣고 물동이로 그냥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140mm다 시간당. 사실 상상은 잘 안 가고요. 제가 예전에 아주 큰 해외여행 가서 큰 폭포에 한번 물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아닐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면 완전히 뭐 쏟아지는 그 정도가 돼야 시간당 140mm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희도 이 100이라는 숫자 앞에 시간당이라고 붙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이게 정말 진짠가 하고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이 최악의 폭우라는 게 115년 만에 관측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혹시 기상 이변과 좀 관련된 걸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기상 이변이라고 부르는 것이 30년 지금 기후 통계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후 통계치에서 범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을 벗어나면 이제 기상 이변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시간당 140mm라면은 이거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기상 이변도 넘어서는 엄청난 비정상적인 그런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수량 증가가 아주 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작년에 보면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대홍수 때 그 나라 기상청들이 거의 1000년 만에 폭우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자 기후 변화가 없다면 이런 폭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강수량이 한 7%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이런 강수량 변이에 아주 진폭을 크게 확대한다는 얘기죠. 네.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상 강수,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강수량이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발생을 하고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나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 그 날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일단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지가 걱정입니다. 지금 내일까지 예보를 보면 350mm가 더 내린다는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예보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기상청이 이제 아침까지는 내일까지 300mm 이상을 예보를 냈다가 모레 아침까지 350mm로 수정을 했어요. 네. 수정을 했는데 당장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레도 다시 이제 새벽서부터 아침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봐요. 네. 12일, 13일은 이제 충청이나 남부 쪽으로 비구름대에 약간 내려갔다가 14일, 15일은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이 정체전선, 이제 제가 말하면 2차 장마 전선이죠. 이게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이 모델로 예측하는 게 되게 열흘 예측입니다. 그 예. 이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18일까지 지금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18일까지도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그 장마 전선이 계속 오르내리는 것으로 모델링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18일까지 최소한 한반도 쪽에 비가 내리는 날씨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쪽은 굉장히 덥다고 그러는데 그 남쪽도 정체 전선이 움직이면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뭐 중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은 엄청난 폭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 정체 전선이라는 게 이제 물론 한 곳에 정체하는 뜻이 있지만 이게 남북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지방에서 중부, 약간 북한 쪽까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서 또 혹은 뭐 북쪽 고기압 세력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현재는 저 주로 피해 지역이 중부지방이긴 하지만 지금 예상 모델들 보면 한 12일에서 13일 사이는 남부지방으로 좀 내려가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 그렇게 된다면 뭐 남부지방에도 이때는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비 피해 예방이나 날씨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그 하실 당부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자연 재난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이미 이제 어제서부터 장마전선 이제 예보가 나왔고 비가 실제로 많이 내렸고 네. 또 앞으로도 열흘 가까이 이제 비가 내릴 거로 예측이 이미 이제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예상될 때 문제는 이제 산사태라든가 혹은 축대라든가 옹벽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보다는 그 다음 날이 점점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토양에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은 약간의 비만 와도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 피해는 나중에라도 복구할 수가 있지만 인명 피해는 상당히 참 이게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축대나 옹벽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지역에 사시는 분들
혹은 굉장히 저지대가 있습니다. 침수가 잘 되는 이런 저지대 주민들은 예보가 비가 좀 많이 오겠다는 예보가 나오면 좀 미리 대피하시는 것. 실제로 대피가 자연재난에서는 가장 큰 재난을 막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뭐 막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연재난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 피해, 인명피해 난 걸 보면은 되게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 비가 막 내릴 때 혹은 바람 불 때 그때 나가서 눈뚝 무너져 뭐 지붕이 날아가 그때 나와서 하시다가 사망하는 분들이 한 5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간에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시고 네. 그때는 정말 집안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